그래서 이제 그 6.25 전쟁 끝나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협중이 아니라 화교에 대해서는 협중이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덩치가 크니까 반중 비슷한 정서가 있었어요. 근데도 별로 이렇게 그 문제를 대대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던 것이 이제 65년 한일 국교 정상회의는 일본과의 문제가 계속 이제 중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지식인들이나 일반 언론인들도 그건 알았어요. 한국인들에게는 중국은 좀 6.25 전쟁의 당사국이었지만 멀리 떨어져 북한이 가장 더 심각하니까 북한에 대한 이제 혐오 적대감으로 이 부분은 상쇄돼 버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에 대한 반감, 반일 이런 것들이 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상태에서 전두환 정권 때 이른바 중공이었죠. 그 당시에는 중공 민항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곱게 보내줬다라고 하는 것이 뉴스거리가 됐지만 아무도 그걸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세계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서 국교를 수립한 건 노태우 정권이었고요. 그리고 중국과 가장 높은 단계,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걸 선언한 거는 박근혜였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어디도 중국과의 관계를 더 진전시킨 건 없어요.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는 사드 때문에 그거 난리쳤잖아요. 중국에 가서 혼밥 먹었다고. 일국의 대통령을 중국이 저렇게 천대했다. 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중국을 욕하지 않고 문재인을 욕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윤석열 정부 들어오더니 중국인이냐고 물어요. 이 사람들 망상 속에는 한국인의 벌써 한 3분의 1은 중국인이에요. 선관위에서 99명의 중국인을 체포해 갔다는 둥, 한국 경찰의 중국인이 3분의 1이라는 둥, 별별 해괴한 소리를 하는데 믿어요. 이제 미친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왜 미치게 만들었느냐? 이거였어요. 세계가 미국과 중국 대립구도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한미일 연합을 통해서 중국 미중 대립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야 된다는 게 이 윤석열과 김태호 같은 집단의 전략적 사고방식이었거든요. 이 싸움을 어떻게든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끼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미쳤죠. 그러니까 중일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친일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걸 합리화하려면 결국은 이제 한미동맹이 워낙 강고한 거고 한일동맹까지 가야 되는데 한일동맹을 합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계속 키워야 돼요. 여태까지 그래왔거든요. 일본하고 한패가 돼서 중국을 당해야지. 우리 혼자서 무슨 수로 당해요. 우리가 중국한테 전쟁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중국하고. 그러니까 일본과 한패가 돼서 전쟁을 해야 되는 데서 그래서 일본 우길기단 함정도 들어오게 하고 별별 친일 행벽을 다 하면서 그걸 합리화하려니까 계속 중국을 자극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좀 그 정신 나간 사람 아직 못 만나봤죠.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냐? 중국하고 외교관계 단절하고 싶으냐? 아니면 중국하고 전쟁하고 싶으냐? 그 사람들 주장대로 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일본은 중국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중국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베이징에서 제일 가까운 미군 기지가 어디냐면 평택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베이징하고 제일 가까운 미군 기지가 평택이라고요. 미국이 국지전 벌이면 우리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적 파시스트는 민족이 빠진 파시즘이다.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은 과거에 왕당파가 굳이 필요 없는 파시즘이었다면 한국의 파시즘은 왕당파가 살아있으면서 민족이 빠져버린 파시즘이다. 자기가 민족 독재를 못하니까 꼭 남의 밑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꼭 알짱거린다. 진중하지 못하다. 라는 거죠. 예, 파시즘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이제 몰아낼 것인가. 어렵지만 숙제죠. 숙제인데 뭐 이 책에도 좀 써놨어요. 써놨지만 또 우리 여기 직접 저랑 이렇게 늘 대화하시는 분들이니까 다음 주 그 얘기 조금 하고 본론은 바꿔놨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